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초대석 전혜원입니다. 자신만의 가치 있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주실 특별한 분을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법률방송 초대석. 오늘은 우리에게 가슴 아픈 장소죠. 천안함과 세월호의 현장에서 구조 인양 작업에 앞장선 김진왕 전 해남구조대장님을 모시고 숨가쁘게 살아오신 참 군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제 해남구조대장으로 활동을 하셨다가 전역을 하시고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참 근황이 궁금하거든요. 작년 2월 말부로 전역을 하고 또 공교롭게 3월 1일부로 취업이 돼서 지금 세종대학교에서 국방시스템공학과라는 학과에서 해군 장교로 길러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초빙 교수 역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34년 동안 이제 군 생활을 하셨는데 지금은 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너무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좀 낯설고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 마지막 보직 2년이 해양대학교에서 학군단장을 했었거든요. 학군단장도 젊은 친구들 가르치겨가지고 장교로 보내는 데잖아요. 네. 장교로 양성하는 교육이었는데 지금 여기 세종대학교에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것도 해군 장교를 기르는 학과입니다. 이 학과 졸업생들은 전부 다 졸업하면은 해군 장교로 가요. 그래서 군복무를 7년을 합니다. 해군에서 4년간 학비를 장학금으로 다 대주는 그런 학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군 생활의 연장선인 것 같고 또 제가 군 생활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 학생들한테 전달해서 학생들이 나중에 실무에 나가서 인관에서 장교 생활을 할 때 저희들 같이 초짜 때 겪었던 그런 실수를 안 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재밌는, 더 보람 있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재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에게는 뭐 교수님이시지만 네. 완전 그 직업에 있어서는 하늘 같은 선배님이신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몰라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시작이 됐잖아요. 네. 작년부터 다 계속 코로나 상황이라서 사실 그 1년하고 몇 개월 더 되는 기간이었지만 네. 학생들하고 대면 수업은 딱 4주밖에 못했어요. 그렇군요. 나머지는 전부 다 화상으로밖에. 네. 그리고 저희는 일반 대학도 이제 교수님들이 학생들 진로 지도하는 거는 있지만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전력을 안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는 학생들 진로 지도에 어떻게 굉장히 그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합니다. 예. 왜? 이 친구들이 나중에 임관에서 장교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장교로 가는 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거기 가면 뭐 병과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 병과 이 학생한테 어떤 병과가 맞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진로 지도를 이제 작년에는 제가 2학년을 했다가 네. 그 2학년들이 3학년 돼서 지금 3학년을 그대로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병과를 어느 정도 가분류를 하고 4학년 때 가서 최종 분류를 하기 때문에 네.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선배라고 아까 말씀하셨 선배일 수도 있지만은 네. 그 길을 가르쳐주는 인도자 같은 그런 역할을 또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도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학생들이 중요한 만큼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겪어본 경험 중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고 네. 재미있어야 하는 일을 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 극복해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 세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잘할 수 있는 일, 재밌어 하는 일, 좋아하는 일. 그게 뭔가를 찾아서 그 분야로 찾아가라. 그렇게 저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의 지도에 따라 선택을 아주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짚어주시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 학생들의 병과 선택에 있어서 이런 도움을 주고 계시지만 교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바다를 좋아하셨고 네. 재밌어 하셨고 바다와 나는 잘 지낼 수 있을 거다, 뭐 수영을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어린 시절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릴 때 진짜 개구장이었죠. 저는 뭐 제 위로 누님만 5이에요. 아, 진짜요? 그리고 제가 장남이죠. 6째인데
그다음 남동생이 5살, 4살 반 터울의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네. 제일 큰 누님이 저하고 9살 터울이에요. 어떻게 보면 7남매의 장남인데 네. 위로 형이 없다 보니까 좀 굉장히 그랬는데 그래도 동네에 나가서 진짜 골목대장 노릇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집 뒤에 이렇게 조그만 야트막한 야산이 있는데 저는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네. 삼척인데 바닷가는 집에서 한 1시간 거리, 집에서 50천이라는 그 강까지는 한 30분 거리였어요. 강에 많이 놀러 갔고 네. 수영을 제 친구 중에 수영 잘하는 애가 있어서 네. 그 친구한테 초등학교 때 수영을 배웠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강원도 대표로 나가서 뭐 와. 초등학생 때 또 나가서 뭐 준우승도 하고 이렇게 했던 친구한테 수영을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바다를 또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진짜 바다에 그 당시에 방학을 한 달 정도 하면은 거짓말 안 해서 네. 한 40번을 간 거예요. 그럼 하루에 막 2번도 그래, 하루에 2번 간 것도 있죠. 네. 어머니 아버지가 바다에 못 가게 하니까 위험하다고 못 가게 하니까 도망을 가서 아침 먹고 사라져서 바다에 가서 놀다가 점심 먹으러 집에 나타나야 이 바다 관계 안 들키니까 그렇죠, 그렇죠. 집에 오는 거예요. 와서 점심 먹고 또 오후에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부모님이 아시고 저희 집이 이제 운수업을 했는데 부모님이 그 타이어 튜브를 몇 개 그 바닷가에 네. 아는 집에다 맡겨둬서 제가 가면은 그걸 내줘가지고 갖고 놀게 이렇게까지 해주셨어요. 그래도 좀 정도로, 안전하게 탈 수 네, 있게. 그렇게 바다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바다를 좋아했던 게 결국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군요. 네. 저는 단순히 저 바다 좋아했습니다라고 대답하실 줄 알고 질문을 드렸는데 이건 대답만 들어도 정말 바다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근데 해군 사관학교와 또 연결짓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거 중학교 때 해군 사관학교를 결심을 하셨다면서요? 네, 그 배경이 그렇게 바다를 좋아했는데 네. 밥 먹는 것보다 바다를 더 좋아할 정도로 좋아했는데 어느 날 중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나는데 휴일날 TV를 틀었는데 네. 배달의 기수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배달의 기수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프로그램은 잘 저희 모르겠지만 세대 때는 그 배달의 기수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네. 이제 군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거기에 해군사관 생도들이 순항 훈련하는 영상이 나왔어요. 처음부터 진해에서 출항해서 외국을 돌고 들어오는. 근데 거기에 배가 군함이 가는데 그 옆에 그 돌고래들이 막 따라가고 이 실습 기간 내내 바다에서 배와 바다와 같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우와 저한테는 신세계가 간 거예요. 저기 가면 매일 바다를 볼 수 있겠구나. 또 바다를 생활화하면서 살겠구나. 회사 가야겠다. 근데 그때는 회사가 군인을 양성하는 데인 줄 몰랐어요. 그냥 바다만 보고. 네, 바다만 보고. 네. 그래서 회사 가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어디에도 누구한테 얘기 안 하고 저 혼자 꿈을 가졌죠.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갔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됐는데 저희 고등학교 3학년 선배님들이 회사 시험에 5명이 붙었더라고요. 와, 많이 붙은 거죠? 그래서 최종 시험에 3명이 붙어갖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네. 3명 중에 2명이 동생이 저하고 친구였어요. 그랬군요. 그 중에 또 한 명은 아주 친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계속 친구였어요. 예. 그 친구한테 물었죠. 야, 너네 형 공부 학교 전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 또 어떤 걸 많이 했냐, 이런 걸 물어서 네. 그 형들한테 직접 묻지는 않았지만 그 친구들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정보도 막 얻으시고. 이런 인연들이 다 연결돼가지고 사관학교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3학년 때, 고3 때 사관학교 가겠다는 마음을 확실하게 굳혔는데 네.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는 딸 5을 다 대학을 보냈어요. 그런데 맞이를 사관학교라는 생각을 안 하고 군대라고 생각을 하니까 장남을 부모님은 반대를 하셨죠. 거기에다가 아버지 형제 중에 아버지 밑에 동생 중에 한 분이 그 당시에 대학 다니다가 군에를 갔다가 군에서 정신이상자가 돼서 나오셨어요. 정신병자가 돼서 좀 결국은 아파하셨군요. 정신병원에서 평생 사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네. 제가 소령 때 돌아가셨는데 그런 아픔이 아버지한테 있다 보니까 아버지는 군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반대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바로 옆집에 예. 제일 막내 삼촌의 친구분이 이제 저희 학교 교무
교무처장이셨어요. 네. 교무처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 자식 상한학교 그 원서 써주지 마라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도장 없이는 써주지 마라. 네.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담임 선생님한테 원서 써달라 그러니까 원서는 써주는데 너 이거 아버지 도장을 받아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오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틀을 단식을 했어요. 이틀째 되니까 아버지가 마지못해 써주시더라고요. 또 그 문제도 있었지만 예. 그때 저희가 조금 어려웠던 상황이어서 경제적으로 저희가 운수업을 했는데 트럭이 폐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사고가 나서 어떤 뭐 충돌이나 이런 사고가 아니라 다른 엔진의 문제로 네. 그래서 새로 차를 구입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좀 빚을 좀 많이 지고 이러니까 네. 그때 넷째, 다섯째 누님이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좀 많이 저까지 경제적으로 가면은 부담이 세 명이나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것도 있었고 또 거기다가 제가 사관학교 가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케이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아버지가 참 잘 보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보통은 해군사관학교 내가 가겠다 그러면 쉽게 갈 수 있는 학교도 아니고 많이들 응원을 해주실 텐데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네요. 지금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집안에 다른 어른들도 네. 반대를 하셨어요. 어떻게 집안의 어른들. 딸 자식은 전부 다 대학 시켜놓고 아들을 군대 보내느냐 하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의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제일 제 꿈이었으니까 네. 꿈을 실현한 거죠. 아까 그러셨잖아요. 배에서 옆에서 돌고래 떼들로 만나고 네. 이렇게 꿈꾸던 해군사관학교가 직접 이제 입학을 해보니까 어떠셨나요? 생각하고 틀리죠. 아까 네. 그랬지 않습니까? 사관학교가 군인을 만드는 데인 줄 모르고 처음부터 준비를 했었다. 막상 가서 보니까 좀 안 맞았어요. 집도 뭐 너무 멀었고 예. 집이 강원도 삼척인데 부산 내려와서 근데 진해까지 오려면 부산까지 와서 부산서 다시 마산 와서 다시 진해까지 오는 거의 7시간, 8시간을 버스를 타야 됐고 네. 또 외박을 받아갖고 집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었고 아무래도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상태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향수병도 많았죠. 부모님 곁을 일찍 떠나서 네. 그런 어려움. 그래서 결국 제가 1학년 2학기 때 같이 친하던 단짝하고 퇴교 먼저 하기 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졌어요. 네, 그 친구가 나갔거든요. 아, 그 친구 중간에 그만뒀다. 네, 그 친구는 결국 1학년 말에 나갔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졌어요. 그래서 졌기 때문에 제가 살아남았죠. 사실 이 방송을 그 친구가 봐서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이상득이라는 친구인데 네. 서울 우신고등학교 나왔던 친구였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안 됐어요. 진짜 그 친구 만나보고 싶어요. 그 친구분은 이제 퇴교하시고 뭐 하신다 이런 얘기도 네, 저는 못 몰라요. 들으셨고요. 그 퇴교한 친구들도 지금 저희가 네트워크로 해서 만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제가 지금 회사 해군사관학교 40기 동기생 회장을 맡고 있어서 그 퇴교했던 친구들 그 모임. 카카오톡 방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런데도 그 친구는 없어요. 또 옛날 같이 훈련받던 소대원들끼리 모임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도 퇴교한 친구들 많이 들어와 있고 서울에 사는 친구들도 있는데 다들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궁금해요. 보고 싶으시군요. 네, 보고 싶어요. 네. 많이 변했을 텐데. 그러게요. 네. 지금 또 뭐 저희가 방송 인터넷에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채널 등에도 올라가고 하니까 방송 보시면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네, 진짜 그 친구 다시 만나보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그 친구한테 이제 지셔서 네. 그 오기로 더 끝까지 버티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이제 1학년 시기를 넘어가니까 네.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오면은 훨씬 또 좋은 선배가 되니까 네.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저런 시대가 있었구나 하면서 또 후배들을 이렇게 다독거려주는 그런 기간도 있고 뭐 후배들을 혹독하게 혼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점점 성숙되니까 아 사관학교도 괜찮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또 좋은 경험들도 많이 했고요. 학교 다니면서. 해군사관학교니까 뭐 다들 수영은 다 잘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어릴 때부터 유난히 좋아하셨잖아요. 네. 뭐 학교 내에서도 특출나게 뭐 수영으로 뭐 상위권이었다 뭐 이러셨을까요?
1학년 때부터 그 사관학교 저희 1학년 2학년 때는 8개 중대였는데 8개 중대끼리 1년 내내 여러 가지 경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수영 시합도 있고 기마전도 있고 축구 경기도 있고 족구 경기도 있고 뭐 격구, 네. 격구라고 해서 축구공 10개, 네. 뭐 럭비공 10개 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전 중대원들이 들어가서 중대대항끼리 아니면 대대대항끼리 이렇게 하는 시합이 있거든요. 제가 군대 생각하면 생각나는 종목들이 지금 다 나오는 그런 것 같아요. 종목들이 네. 다 해가지고 1년간 경쟁을 해서 학생 수업 성적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개 중대를 뽑아서 명예중대로 임관을 돼요. 그럼 명예중대는 1학년 때부터 외박을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2학년 나머지 다른 중대는 2학년 때 돼야 외박을 나가고 1학년 때 외출밖에 안 되거든요. 명예중대의 특전이에요. 모든 행사할 때 제일 앞에 나가는데 그 명예중대 시합에 제가 1학년 때 수영선수로 나가가지고 활약을 했죠. 그래 네. 1학년 때 가서 수영선수 활약을 하니까 4년 내내 그게 간 거예요. 4년 내내 갔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에서 중2 때 SSU 교육 받고 나니까 이게 제가 소령 때까지 부대별 수영 시합하면 항상 나갔었습니다. 항상 수영 대표를 네. 하신 거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또 대표로 수영 대표로 많이 이렇게 나섰던 거 말고도 그 외 학교에서 있었던 일 중에 보람됐던 일 어떤 일 생각나세요? 각 학년별로 실습을 많이 해요. 이제 어떤 1학년 실습을 때는 한 달간 해병대 실습을 가요. 그래서 해병대에 가서 해병대 훈련을 받고 네. 해병대 내무반에서 생활을 하고 그래서 해병대가 이런 부대구나 하는 것을 배우죠. 왜냐하면 해군사관학교 졸업하면 해군으로 갈 건지 해병대로 갈 건지를 저희들이 갈라지거든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1학년 때 체험을 시키고 그다음에 2학년 때는 그 진해에 있는 해군 부대 안에서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부대가 있다 하는 걸 하고 3학년 때는 연안 실습이라고 해서 배를 타고 네. 우리나라 연안을 도는 거예요. 진해에서 출발해서 독도, 울릉도, 동해, 제주도, 목포, 군산, 그다음에 저기 인천, 백령도 이렇게 도는 건데 이렇게 쭉 예, 다 도는 거예요, 나라를. 다 돌아요. 네. 우리 해군 기지가 있는 데는 대부분 다 네. 도는데 그러면서 검은도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그때 1984년도죠. 네. 독도 정상에 올라가 봤어요. 와. 84년도에. 예. 지금 독도에 관광객들이 들어간 지는 그렇게 오래되긴 했지만 네. 84년도에는 입도 안 됐거든요. 그때는 전경들만 있었죠. 근데 우리 군함을 타고 가서 거기에서 조그만 단정을 내려갖고 이제 원래는 생도들 전부가 내리도록 돼 있었는데 저희가 일진으로 내렸는데 그때 파도가 너무 친 거예요. 그래서 내릴 때 함장님이 같이 가셨다가 야 파도 너무 치니까 위험하니까 이진부터 오지 마. 이래갖고 일진만 거기서 내려가지고 독도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너무 그때 기분이 좋았어요. 독도에 올라갔었다는 거. 그랬던 그 기분이 진짜 3학년 때 추억 중에서 제일 좋았던 추억이 그 독도에 올라갔던 추억이고 네. 4학년 때는 당연히 이제 원양 실습이었죠. 진해에서 출항해서 필리핀 마닐라 그다음에 싱가포르, 태국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이렇게 돌아서 그때는 이제 버마 아웅산 테러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웅산 테러 사건 나고 나서부터 원래는 순항훈련이 한 80일에서 100일 정도 됐었던 게 40여 일로 줄었어요. 단축이 됐군요. 예, 해외여행 자유화 시대도 아니었던 그렇죠. 시대였잖아요. 네. 뭐 나라에서 돈 받아가지고 가면은 그날 나가서 쓸 용돈을 줘요. 뭐 그때 뭐 12달러인가 줬는데 네. 그거 들고 나가서 이제 시내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 있었죠. 거기 가서 진짜 태국에서 경험인데 저희들이 태국 국립대학을 네. 갔어요. 그냥 상륙을 이제 해군은 상륙이라고 그러는데 네. 외출 나오는 거를 동기생 3명이 조를 짜 갖고 나와요. 3명이 나와서 갈 데를 찾다가 그때는 지금이야 인터넷이 돼서 다 검색해 보면 어디 좋다고 나오지만 그런 책자도 없이 갔거든요. 그럼 물론 간단한 안내서는 있지만은 네. 그래서 거기 이제 국립대학을 갔더니만 가니까 학생들이 막 공차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복을 입고 있으니까 네. 흰 제복을 입고 있으니까 그 학생들이 먼저 물어요. 그래서 우리를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뭐냐면 해군사관 생도다 그러니까
자기네 기숙사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 따라서 기숙사 보고 네. 그 기숙사에서 위옷 벗고 같이 그 탁구를 치고 그걸 자꾸 쳤는데 그 학생들이 또 데리고 가서 우리나라에 온 손님이니까 우리가 점심 대접을 하겠다 해서 와. 그 백화점에 가서 백화점에서 밥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얻어먹고 우리가 가져갔던 작은 선물을 주면서 이렇게 교류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았던 기억이에요. 야, 너무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또 요즘은 또 여행도 어렵고 하니까. 그렇죠. 아, 언제쯤 갈 수 있을지 네. 또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황이. 자, 그리고 최근에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 혹시 들어보셨나요? 군대 봅니다. 관련 프로그램? 제가 보세요? 최애 프로그램입니다. 최애 프로그램이시군요. 네. 그래서 요즘 이 군 특수부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해군의 특수부대가 또 있더라고요. 네. SSU, UDT 너무 네. 유명하고 또 UDU 이렇게 네. 있던데 각각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한데요. 이제 다른 부대를 제가 평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UDT는 저희가 많이 접하는 부대고 UDU는 별로 접할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동기 중에서도 UDU 같은 동기들도 있고 예. 저도 처음에는 원래 UDU를 가려고 했다가 방향을 바꿔가지고 SSU를 갔는데 네. UDU는 이제 정보사 소속의 그 정보를 수집하는 부대인데 예전에는 지금이야 뭐 인터넷으로도 하고 위성으로도 하고 하니까 되지만 예전에는 실제 그 북한에 침투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북쪽에 들어가서 정보를 이렇게 하는 네. 그런 부대가 이제 UDU 해군에 있는 UDU 부대였고 UDT는 원래 그 UDT란 말이 언더워터 디몰리션 팀이죠. 수중 파괴대, 수중 폭파대, 수중에서 어떤 침투를 해서 적 함전 밑에 폭격을 장치해서 파괴하고 저희는 SSU 저희는 전투 부대가 아닙니다. 적을 죽이는 부대가 아니라 적이든 오군이든 살리는 부대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UDT하고 우리하고 이제 많이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소개를 하라 그러면 저는 칼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 칼을 가지고 UDT는 적을 죽여야만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는 부대지만 우리는 이 칼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 데다. 우리는 이 칼을 가지고 뭘 하냐면 그물에 걸린 사람이나 배를 구조하는 용도로 쓰지만은 UDT는 이걸로 적을 죽여야 되는 그런 부대다. 이렇게 하면은 쉽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폭약을 가지고도 네. 우리는 또 폭약을 가지고 수중에서 폭발을 하는데 이게 배를 건져 올릴 때 용도로 폭약을 씁니다. 근데 UDT는 이걸로 적의 배를 부수는 용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배를 구조하는데 무슨 폭약을 쓰느냐 하는데 배를 건져 올리는데 예를 들어 이 안에 물이 너무 가득 차 있으면은 네. 펌프로 퍼내는데 시간이 너무 걸린다면 배 밑에 구멍을 내 가지고 들어 올리면 물이 저절로 빠지겠죠. 예. 이걸 폭약으로 터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술적으로 잘라내야 될 부분만 탁 잘라내는 정밀 폭약을 쓰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저희는 사용을 합니다. 해군사관학교 졸업을 하고 아까 잠시 뭐 UDU도 생각을 하셨다 네. 하셨는데 이 SSU 해군 해난구조대에 자원을 하셨거든요. 어떤 뭐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네. 사관학교 생활 중에 보면 월, 화, 목, 금 이렇게 나흘은 오후 3시가 되면 2시간 동안 체육 활동을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네. 근데 1학년은 무조건 태권도를 해야 돼요. 태권도에서 단장을 1학년 때 따면 2학년 때부터는 자기가 선택을 해서 뭐 조종도 하고 요트도 하고 스쿠바도 하고 뭐 이렇게 검도도 하고 뭐 다양하게 유도도 하고 다양하게 하는데 2학년 딱 올라오니까 스쿠바가 없어진 거예요. 위험하다고.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예. 4학년 되니까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서 추첨을 해가지고 너무 많은 인원이 지원을 됐는데 했군요. 추첨을 해서 마침 당첨이 돼가지고 스쿠바 교육을 받았는데 네. 이게 일주일간 교육을 하는데 6일 동안 땅 위에서 하고 마지막 날 한 10분 정도만 이 레귤레이터를 물고 예. 물속에 들어가도록 교육을 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난 저 교육 꼭 받고 말겠다. 네. 내 물속이 궁금해 죽겠는데 이제 동기 중에 친한 친구하고 UDU를 가자. 네. 그때는 이제 UDU가 머리에 꽂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관학교에서 교육시켰던 분이 SSU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소위 때 근무를 하다가
흑산도에 그때 근무를 했어요. 네. 흑산도에서 고속정 부장을 했는데 UDU 지원서를 써가지고 저희 정장님한테 결제를 받고 편대장님 결제 받고 전대장님 결제를 받아야지 갈 수가 있는데 네. 정장님한테 결제를 받으러 갔더니 말이야, 너 왜 UDU를 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더라고요. 저 사실 바닷속이 궁금해서 이 스쿠버도 배우고 이러려고 갑니다. 그러니까 야, 그러려면 왜 거기 가? 거기가 아니라 SSU를 가라. 근데 저는 SSU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큰 메리트를 못 느낀 거예요. 사관학교에서 너무 짧게 저한테 그걸 했기 때문에 네. 어떤 불만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정장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그런데 정장님이 결정적으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도 내 동기 중에 UDU 간 동기도 있고 SSU 간 친구도 있고 UDT 간 동기도 있지만은 자기가 딱 보니까 SSU 간 친구들이 제일 괜찮게 그런 것 같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군 생활을 나는 조금밖에 안 했으니까 정장님이 조언해 주는 거니까 따라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SSU에 지원을 했어요. 선배의 조언이 굉장히 예. 큰 영향을 미쳤네요. 저한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을 바꿔놓은 거죠. 그분 그러게요. 조언이. 예. 바다를 동경하고 좋아했던 소년이 SSU의 장교가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김진환 교수님이 군 시절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겪었던 소중한 경험들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